안녕하세요. 야옹이 용딸의 장기봉입니다. 맨발의 기봉의 기봉이 맞습니다. 저는 58년 개띠 올해로 56입니다. 옛날로 치면 나이 60이면 할아버지이지만 100세 시대에 60대는 아저씨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참 애매한 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저를 꿋꿋하게 아저씨라고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60 넘은 아저씨가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누가 관심을 가져줄까 싶지만 제 영상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1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도 못했고 더더욱 유튜브를 하게 될 거라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서 몸은 망가졌고 공황장애로 심리까지 무너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젊었을 때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제 몸 관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많이 했고 단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젊은 혈기로 이겨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버티지 못했던 것이지요. 당뇨병 진단을 받고 나서 여러 합병증이 왔습니다. 살은 급격하게 빠지고 다리는 부어서 움직이질 못하고 배에 복수가 찼습니다. 간과 신장 모두 망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 주변인들이 말하길 당시에 저를 본 사람들은 제가 오래 못 살 거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치 시체가 걸어 다니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50년대생 출신이라면 대다수 분들이 어릴 때 풍족하게 먹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어릴 때 항상 배고팠었고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 성인이 되어 먹는 것에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58년 개띠 중에서 4명 중에 1명은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그 뉴스를 보고 나니 저와 같이 태어난 25%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젊을 때의 건강을 관리하지 않은 잘못이 쌓여서 결국 노년기에 그 값을 치르게 된 것이지요. 급격하게 악화된 건강은 다행히도 안 사람의 내조와 병원을 꾸준히 다니며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회복하는 동안의 나이는 계속 들고 어느새 환갑을 넘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쉬는 날은 휴식일이 아닌 수입이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쉬더라도 쉬는 게 아니죠. 그렇게 60이 넘는 저는 쉬는 날은 더 많아지고 주변에서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더 없어지고 저는 그렇게 나이를 1살, 2살 더 먹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나이 65살이 되고 나서는 그 우울감이 한층 더해져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를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뇨에 공황장애까지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습니다. 60대에 접어들고 작년 65세까지 나에게는 우울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우울하고 그 우울감은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환자가 있으면 가족들이 힘들지요. 아내와 아들은 저에게 일할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에 작은 집 하나가 있어서 집 걱정은 없고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적게나마 나오고 생활비는 막내 아들이 보태주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소소하게 살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남들은 제 나이를 보면 할아버지라고 하겠지만 60대인 나는 아직 일을 할 수 있고 아직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만약 의료기술이 좋아서 90살까지 살 수 있다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만히 집에서 사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 우울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60대 이상인 분들이라면 저희 말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모아놓은 돈으로 개인 택시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결심을 돌리지 않고자 대리점에 가서 택시 계약금을 냈습니다.
차량 계약을 위해 계약금을 넣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평소 조용하던 막내 아들이 큰 반대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운전하는 게 힘든데 하루에 10시간 운전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당뇨의 공황장애까지 있는 환자가 장기간 운전을 하면 분명 몸이 더 아플 것이고 결국 몸에 탈이 나면 그 뒷바라지는 가족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아들의 논리적인 말에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 택시를 해봤던 경험이 있었기에 택시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2023년 개인 택시를 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 보니 넘버값이 많이 올라가서 서울에서는 1억 가까이 했고 신차까지 하면 총 1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1억 3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저는 그 이상을 벌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할 것이고 건강하지 않은 몸이 탈이 날 가능성이 높겠지요. 아무래도 택시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할증 요금이 붙는 심야에 하는 것이 유리하니까요. 그렇게 집에서 반대하는 택시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고 싶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독립해서 자주 보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 제 상황을 인지하고 같이 고민을 해 주었습니다. 몸에 무리가 덜 가면서 소소하게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찾아보기로 한 것이죠. 제 막내 아들은 마케팅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저에게 맞는 해결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운송업과 포장이사 브랜드에서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경험을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오히려 택시가 아닌 화물 운송을 하는 것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이 업계에 있으면서 갈수록 일은 줄어드는 것이 보이고 제 주변에 화물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수입이 줄어들어 다들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다시 화물업을 한다는 것에 처음에는 확신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이 말하길 경기가 안 좋더라도 사람들은 물건을 옮기고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사를 다녀야 한다고 했고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어플로 화물 서비스를 신청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은 서비스가 발전하는 속도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도태되어 일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저 역시 화물업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영업을 하기보다 본사나 누군가 일을 주면 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나이 먹은 나 같은 사람들은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존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이를 한두 살 먹을수록 무언가 배우는 것도 귀찮고 경기가 어려우니 하는 핑계를 찾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 이후에 운송업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객관적으로 사교성이 좋고 손재주가 있어서 자기가 마케팅 컨설팅을 해주면 분명히 먹힐 거라고 하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저에게 소개해 준 것은 어플을 통해서 화물 운송을 하자고 하였고 젊은 사람 눈에 맞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하였습니다. 제가 화물 넘버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물 넘버를 사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어서 저는 탑차와 리프트가 있는 LPG 포터 한 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차가 출고되기 전에는 저에게 어플 사용법들을 교육해 주었고 야옹이 용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직접 로고를 만들고 상표 등록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플에서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다른 화물들과 차별화되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일러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정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왜 그 가격인지에 대한 이유가 중요한데 항상 횟집처럼 시가로 하는 곳이 많아서 불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옹이 용딸은 가격에 대한 표준을 정해서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차량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모자와 유니폼 등 일할 때 착용하여 전문성과 신뢰도를 보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일본 출장을 갈 때마다 운송하시는 사람들이 항상 깨끗하게 차량과 유니폼을 관리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덧붙여 일본 사람들은 블루컬러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저 역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짐 한 개를 옮기더라도 전문성 있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소액의 화물을 옮기면 물건에 스크래치나 파손이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탑차를 설치해서 비나 눈이 오더라도 안전하게 물건을 보호하고 각 상품에 맞는 비닐과 전용 커버를 제작하여 이중으로 물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액 화물을 이용하더라도 고객의 만족을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위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고 야옹이 용딸에 어울리도록 차량도 귀엽고 눈에 띄게 래핑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2023년 11월, 12월 2개월가량 준비를 하여 본격적으로 2024년 1월부터 야옹이 용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몸 관리하면서 용돈이나 벌어보자고 시작한 야옹이 용딸을 9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몸 아픈 나이 많은 환자에게 9개월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 일을 주던 것만 했었는데 아들이 알려준 대로 어플을 통해서 직접 고객과 소통하면서 일을 해보았고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로 젊은 고객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야옹이 용딸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만족해서 저를 계속해서 찾아주었습니다.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 위주로 운전을 하다 보니 몸에 무리도 없고 무거운 짐들은 리프트를 통해서 옮길 수 있다 보니 냉장고, 소파, 대형 TV 등 다양한 상품을 운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월부터 월 200만 원을 시작으로 매월 고객들도 계속 늘어나고 단골들이 생기면서 매월 수익이 오르고 5월에는 월 85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60대 중반이 월 850만 원을 번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기름값이며 기타 비용 제외하면 순수익은 아니어도 제 나이라면 경비나 택시밖에 할 것이 없는데 그 일을 하더라도 지금의 수익을 올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카톡만 할 줄 알았던 제가 어플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고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아들이 도와주어서 이제는 어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많이 느끼고 제 아들과 딸 같은 친구들이 열심히 사는 것을 보면 내 젊은 시절 생각이 나서 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가끔은 중고 가구를 산 친구들이 조립을 못해서 제가 대신 해주고 나오는 경우도 많고 중고 세탁기를 샀는데 설치를 못해서 제가 직접 호스를 가져와서 설치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네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제 차에 그려진 고양이를 보고 동네 아이들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작년만 해도 일이 없어서 병원만 다니던 제가 올해 정신과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황장애를 극복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뇨병을 관리하면서 최대한 이 일을 오래 하기 위해 건강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최근 막내 아들이 저에게 유튜브를 해보라며 액션캠을 사주었고 용기를 내어 첫 번째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60대 중반의 몸이 아픈 아저씨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통해서 지금 몸과 마음이 힘드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까지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